여러분, 두부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두부를 챙겨 드시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이 고소한 두부가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해온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이 조합으로 드시다가 콩팥 건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두부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저도 환자분이 같이 드시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 상태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오신 68살 한정숙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위해 기름진 고기보다는 콩으로 만든 두부를 매일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닥을 구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롱열석이 생긴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이 날카로운 돌덩이에 막혀 퉁퉁 부어 있었고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은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은 두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두부와 매일 밥상에서 습관처럼 함께 드셨던 그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한국과 해외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콩팥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정성껏 챙겨 먹었던 음식이 올바른 지식 없이 섭취한 탓에 오히려 독이 되어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한정숙 어르신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콩팥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교체하지도 않은 채 매일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먼지가 꽉 차서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곳곳이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여러분의 콩팥 필터, 즉 사구체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콩팥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한 채와 같아서 두부 같은 고단백 음식이 들어와도 영양분은 흡수하고 찌꺼기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칠순이 넘어가면 이 필터 조직은 수억 번 이상의 역과 과정을 거치며 얇아지고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부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젊을 때처럼 혹은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분별하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과 퓨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새 기계일 때는 이 노폐물을 쉽게 처리하지만 낡고 지친 콩팥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과부하가 됩니다. 처리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는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낡은 필터 구멍을 억지로 통과하다가 결국 필터를 찢어지게 만듭니다. 식사 후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일거나 몸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도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도 부족한데 콩팥 필터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섭취 방법마저 틀린다면 그건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 청춘이라서 섭취하는 음식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콩팥이 치러야 합니다. 첫 번째 상극, 두부와 시금치.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얀 두부 반찬 바로 옆에 파릇파릇하고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나물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마치 앙숙가족처럼 멀리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한 밥상이라고 하면 잡곡밥에 심심하게 무친 두부조림 그리고 비타민이 가득하다는 시금치 무침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큰 양푼에 밥을 넣고 두부와 시금치를 고추장과 함께 쓱쓱 비벼서 비빔밥으로 드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한 입에 섞어서 넣는 행위는 뱃속에 단단한 돌멩이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났는데 독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뽀빠이도 즐겨 먹는다는 시금치에는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인 두부에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성분이 가득 들어 있죠. 각각 따로 먹으면 너무나 훌륭한 100점짜리 영양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위장 속에서 만나면 화학적으로 아주 무서운 결합이 시작됩니다.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불용성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물에 녹지도 않고 소화도 되지 않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하여 물을 마시는 대로 콸콸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결석 성분이 생겨도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비유했듯이 60년을 사용하여 낡고 구멍난 필터를 가진 여러분의 콩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이 미세한 돌멩이들은 콩팥 가장 깊은 곳인 신우나 소변이 내려가는 좁은 길인 요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그 연하고 부드러운 살에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돌들이 박혀서 긁히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신경을 건드리면 바로 요로결석이 되는데 그 고통은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하고 처절합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던 어느 날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어서 들어오신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끓여 드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안에 수많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돌이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채소와 콩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제 몸에 돌이 생깁니까?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뿐만 아니라 근대나 비트 같은 채소들도 수산이 많아 두부와는 상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수산이 빠져나가니 괜찮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데치면 수산이 꽤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경계선에 있거나 약해진 분들에게는 남아있는 적은 양의 수산조차도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절대로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부가 있는 날엔 시금치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고 시금치가 있는 날엔 두부를 밥상에서 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돌이 꽉 차서 피가 나고 막힐 때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참아냅니다. 그러다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실 때 습관적으로 두부 옆에 시금치 나물을 놓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을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크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 상극, 두부와 파 시금치보다 더 흔하게, 아니 거의 모든 한국인의 밥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순두부찌개를 시키거나 집에서 두부볶음을 할 때 습관적으로 그 위에 송송 썰어서 듬뿍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파와 쪽파입니다. 하얀 두부 위에 초록색 파가 올라가야 색깔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한국 요리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뼈 건강과 콩팥을 위해서라면 이 고소한 두부와 알싸한 파의 만남을 냉정하게 갈라 놓으셔야 합니다. 파가 감기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 왜 두부랑 먹으면 안 됩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파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굳이 고기 대신 두부를 챙겨 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을 섭취하여 구멍 숭숭 뚫린 뼈를 채우고 골다공증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두부에 팔을 썰어 넣는 순간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 산 두부의 영양가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폐는 인과 유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 할 때 폐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칼슘을 가로채서 배설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이것은 독극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갉아먹는 아주 미련한 식습관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뼈가 생명입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 뼈에서 억지로 칼슘을 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이때 혈액 속에 갑자기 늘어난 칼슘을 걸러내느라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또다시 밤새도록 과부하를 겪어야만 합니다. 결국 두부에 팔을 듬뿍 넣어 먹는 습관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뼈는 뼈대로 약해지고 콩팥은 콩팥대로 늙게 만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허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부를 드실 때만큼은 파 대신에 다른 고명을 얹으시거나 파를 꼭 드셔야겠다면 두부와는 조리 시간을 달리해서 따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껏 챙겨 먹은 보약 같은 두부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제발 그 아까운 칼슘을 패 도둑맞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뼈와 콩팥은 그 칼슘 한 방울이 너무나 절실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극, 두부와 짠 양념 간장. 이제 시금치나 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번째 상극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두부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두부는 맛이 담백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짭조름한 양념 간장에 푹 찍어 드시거나 아예 두부 조림으로 짜게 졸여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소금물에 절여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그랬습니다. 김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콩팥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밥상에서 짠 간장과 김치를 싹 치우시고 대신 싱거운 물두부를 주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끼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모를 드셨으니 누가 봐도 건강 식단이라고 칭찬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2달 뒤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어르신의 혈압은 오히려 더 치솟아 있었고 다리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은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죠. 어르신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맹물에 삶은 두부만 먹었는데 왜 제 몸이 이 모양입니까? 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제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두부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두부가 너무 싱거우니까 맛을 내기 위해 파와 마늘,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양념 간장을 식탁에 두고 두부를 그 간장에 아주 푹 담갔다가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부의 표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부는 겉으로 보면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부의 수만 개의 구멍들이 간장의 소금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겉보기에 하얀 두부를 드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금물을 가득 머금은 소금 폭탄을 씹어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낡아버린 콩팥 필터에게 소금, 즉 나트륨은 쥐약과도 같습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이 주변에 물을 닥치는 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압이 펑하고 터질 듯이 올라갑니다. 콩팥 사구체는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다가 결국 터지거나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두부를 선택했지만 그 스펀지 같은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간장을 곁들임으로써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을 매일 드셨던 셈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 두부와 양념 간장의 조합은 밥상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두부를 제대로 씻는 법, 아는 사람이 없는 비법자, 간장 종지를 치우셨다면 이제 두부를 요리하기 직전의 단계, 즉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사온 두부팩을 뜯자마자 흐르는 물에 대충 한번 헹구고 바로 칼로 썰어서 찌개에 넣거나 생으로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두부만 드신 게 아니라 두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까지 고스란히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장에서 두부를 대량으로 만들 때는 콩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포제라는 약품을 넣고 두부를 굳히기 위해 응고제를 넣으며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수에 담가서 포장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안전한 첨가물이기는 하지만 해독 능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콩팥에게는 이 미세한 화학 성분조차도 걸러내야 할 불필요한 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귀찮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세척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인 다음 두부를 통째로 넣고 딱 2분만 데쳐주세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데치기라고 하는데 이 짧은 2분이라는 시간이 마법을 부립니다. 뜨거운 물이 두부 속 깊숙이 스며들어 남아있는 응고제와 쓴맛을 내는 간수 성분 그리고 포장 용기 속의 보존제를 80% 이상 밖으로 녹여내 줍니다. 마치 빨래를 삶으면 때가 쏙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데쳐낸 두부는 잡맛이 사라져서 콩 고유의 고소함이 훨씬 진해지고 식감도 탱글탱글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쳐낸 두부를 바로 드시지 마시고 찬물에 담가서 10분 정도 열기를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부살이 단단해져서 요리할 때 잘 부서지지 않을 뿐더러 남아있던 미세한 나트륨과 칼륨 성분까지 물로 빠져나가서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부를 씻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솔직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의 주부님들도 단순히 헹구기만 하지 이렇게 삶아서 독소를 뺀다는 생각은 잘 못하십니다. 이 귀한 살림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 비법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 두부, 플루, 미역, 엔다시마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두부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될까요? 잃어버린 영양을 채워주고 콩팥 독소까지 배출해줄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생일날 반드시 먹는 것이 미역국이고 두부 역시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이지만 의외로 이 둘을 한 냄비에 넣고 끓여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미역국에는 소고기를 넣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콩팥이 약한 분들의 미역국에는 소고기 대신 반드시 두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부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사포닌이라는 훌륭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필수 무기질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이는 곧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어들게 하여 콩팥을 병들게 합니다. 이때 요오드의 황제인 미역과 다시마가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 때문에 빠져나간 요오드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어 갑상선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콩팥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의 능력입니다. 이 알긴산은 콩팥 필터에 달라붙어 있는 미세한 중금속과 노폐물들을 마치 자석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살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은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시고 단백질 섭취가 두려워 두부조차 멀리하셨던 분입니다. 고기도 못 드시고 두부도 안 드시니 기력이 쇠하여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죠. 저는 박 어르신께 일주일에 3번 소고기 없는 두부 미역국을 처방했습니다. 냄비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불린 미역을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미리 데쳐둔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었습니다. 간은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여 심심하게 맞추셨죠. 소고기에서 나오는 인 성분이 없으니 콩팥에 부담이 없고 두부의 단백질과 미역의 해독 작용이 시너지를 일으켜
2달 뒤 검사에서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두부 미역국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비싼 보약 대신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물미역 한 팩과 두부 한 모를 사오십시오. 그 소박한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을 씻어내고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기적의 조합. 두부 플러스 달걀 플러스 토마토 미역으로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를 튼튼한 근육과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줄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완전식품의 대명사인 달걀과 붉은 보석 토마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팥에 단백질 찌꺼기가 남을까봐 혹은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를 멀리하고 풀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오면 그것이야말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을 지지해주는 버팀목인데 이 버팀목이 사라지면 콩팥은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빠져나가는 근육을 꽉 잡아주고 뼈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바로 두부와 달걀 그리고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달걀이 두부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 칼슘은 혼자서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두부의 칼슘을 뼛속으로 실어 나르는 훌륭한 운반책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채워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콩팥 세포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가 이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을 걱정하시지만 두부, 달걀과 함께 기름에 볶아서 익혀 드시면 칼륨 수치는 조절되면서 리코펜의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실 수 있는 두부 달걀 토마토 볶음을 권해드립니다. 만드는 법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두르고 으깬 두부와 썰어둔 토마토를 먼저 볶습니다. 토마토가 뭉근하게 익어갈 때쯤 달걀을 풀어서 스크램블 하듯이 같이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은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감칠맛을 내십시오. 이렇게 만든 한 그릇은 소화가 너무나 잘 되어서 위장에 부담이 없고 밤새 콩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넘치는 기력을 선물해 줍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속이 든든하고 무엇보다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식탁의 가장 위대한 변화, 두부 플러스 들기름 플러스 통깨. 많은 분들이 콩팥을 살리기 위해 비싼 녹용을 먹거나 이름 모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해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기적 같은 약이나 뜬구름 잡는 비법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확실한 지식과 과학을 믿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셨던 70살 이상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5번 이상 깨어나야 했고 그 때문에 늘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주었지만 입이 마르고 기운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제 클리닉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냉장고에 있던 양념 간장통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의 올리브유라 불리는 생들기름과 볶은 통깨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두부를 드실 때 짭짤한 간장 맛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혀가 소금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끈하게 찐 두부 위에 황금빛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가득 뿌리고 그 위에 고소한 통깨를 듬뿍 얹어서 드셨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있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오메가3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밑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